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 저자 오지혜. 세대별로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달라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갈수록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구조, 즉 시스템을 갖춘 돈 관리를 평생토록 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명한 투자자의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의 성공은 스킬이 아닌 좋은 태도에서 나온다고 했다. 꼭 학력이 높고 경험이 많아야만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세워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로 종목을 선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익을 얻는 데 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봤고 반대로 좋은 시장에서 돈을 잃어봤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했다. 예측의 방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나의 결정이 아닌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심리로 결정되기에 통제 불가능한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변화되고 있는 사건에 집중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라는 뜻이다. 셋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화로 매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다. 건강한 투자와 효율적인 연금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즉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을 한다 해도 40년 가까운 망망대해와 같은 노후를 견뎌야 한다. 은퇴 후 40년을 보장할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치 않을 투자 원칙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지혜가 필요하다. 투자 없이는 부자도 없다. 투자는 곧 손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목표가 뚜렷하면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해 리스크가 큰 상품에 무턱대고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손해를 보면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손실이 난다 하는 부정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적으로 2% 내외다. 예를 들어 금리가 1.9%인 정기예금 상품에 1년간 1억 원을 넣어두면 이자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15.4%를 제하고 약 1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세금을 제하면 약 1.5%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인데 이는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따라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맡길수록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되었다. 부자들은 원금 보장 여부에 연연하지 않는다.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종목은 미래 성장 가능성은 높고 현재 가격은 저렴한 저평가 우량주다. 그런데 종목 발굴보다 더 힘든 것이 중간에 돈을 회수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다. 즉 일시적인 등락을 견디지 못해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게 문제다.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시간의 힘에 올라타라. 은퇴는 빨라지고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시간의 힘이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사람은 그만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은 두 가지다.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원칙을 잊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산 투자다. 시장에 대한 시야를 넓혀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전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투자 환경이 바뀐 만큼 굳이 국내 주식과 채권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또한 투자 영역을 국내로 한정 짓는 것은 제대로 된 분산 투자라 하기 어렵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은 30% 내외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특히 ETF처럼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다. ETF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개별 종목보다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찾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변동성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고수익을 기대하는 주식형 상품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정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형 상품에도 분산 투자를 해보자.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에서는 기업의 배당 성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의 3대 축, 투자기간. 자산관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노후 준비에는 시간이 제일 큰 무기다.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 시간은 흘러갈 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좋은 선택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자산 관리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 제일 늦은 때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위험 관리.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뉜다. 이 둘은 선택적으로 하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다.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공통된 주장이다. 부동산 투자는 금융 투자에 비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도 크고 정책의 영향과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서는 언제든 금리가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매매를 결정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영끌로 산 나의 집으로 인해 하우스푸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성 자산 보유. 세 번째 자산 관리의 축은 일정 비율은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에서도 자산 관리를 할 때 일정 부분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금의 유동성이 나쁘다는 뜻이다. 금융자산이 부족하면 은퇴 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 현금성 자산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향후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현금성 자산이 자산 증식의 토대가 될지 모른다. 투자 기간, 위험 관리, 현금성 자산 보유라는 자산 관리 3대 축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한다면 안정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슈퍼리치 멘토가 전하는 부의 절대 공식 31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에 알맞는 투자 방법, 투자를 통한 노후 대비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